네, 예비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계량적 사고와 의사결정을 강의하고 있는 경영학부의 김창희라고 합니다. 저희 계량적 사고와 의사결정 수강을 돕고자 그리고 수강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수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자 오늘 이 영상을 교육혁신원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짧게 소개될 영상에서는 먼저 강좌 소개가 이루어질 텐데요. 결정과 선택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짤막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롯데가 우승하는 해에 태어났고요. 그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야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가 제가 야구에 재능이 없는 거 알아버려서 그 뒤로는 야구를 즐기기만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이 경영학에서 이 야구와 관련된 것을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마이클 루이스의 그 머니볼을 읽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이쪽 길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럼 야구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이 그 머니볼의 주인공 그 빌리빈 단장입니다. 이 야구에서는 선발 라인업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리고 우리 팀의 어떤 선수를 다른 팀의 선수로 트레이드를 할 것인지, 그리고 타자나 투수에게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지, 그리고 신인 선수 중에 누구를 스카우트할지, 타수는 어떤 순서로 정할지, 투수 교체는 지금 할지, 조금 더 있다가 할지, 혹은 대타를 지금 투입할지, 나중에 투입할지, 뭐 대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하나로 모여 그 팀의 그 해의 승리나 혹은 패배로 이어지는 결정이 생기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나요? 사실 이런 판단들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쉬운 판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옆에 제 사진이 있지만 가리지만 제가 실제로 저기 있기 때문에 보시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양념이냐 후라이드 치킨이냐? 그 다음 부먹이냐 탕수육 경우 찍먹이냐? 그리고 짜장이냐, 뭐 짬뽕이냐, 혹은 탕수육이냐, 그리고 F를 줄까, A 플러스를 줄까, 휴강을 할까 말까 등 제가 최근에 겪은 그런 의사결정 사항들입니다. 실제로 의사결정 사항은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와 같이 여러분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언제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어려울 게 없죠. 근데 본 수업이 계량적 사고와 의사결정이죠. 그 앞에 있는 계량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이 계량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정량적이라는 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의 종류에는 계량적인 혹은 정량적인 의사결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나뉘는데요. 정성적 기법은 인터뷰나 그리고 그 서베이, 그 다음에 표적 집단 면접법이라고 하는 포커스드 그룹 인터뷰, 델파이 모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 기법에는 선형계획법, 마코브 제인 프로세스, 그 다음에 펄트 CPM, 그 다음에 위계적 분석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기법은 실제로 주관이 들어가느냐, 주관이 적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정성적 기법과 정량적 기법으로 나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도 정량적 기법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각각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의 킬로칼로리, 그 열량을 구한 다음에 성인 남성 혹은 성인 여성이 얼마만큼 하루에 권장 킬로칼로리가 있는가를 보고 그리고 내 주머니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뭐 다양한 그런 변수들을 고려를 한 다음에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최선은 무엇인가를 계량적으로 결정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마음 끌리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성적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본 수업에서는 여기서 나오다시피 다이어트 문제, 해외여행 문제, 원룸 방 구하기 문제, 그리고 집사들을 위한 고양이 사료 배합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이 책을 쓸 때 대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어떤 사례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면서 실생활에서 많은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들을 제 책과 그리고 강의에 녹여냈는데요. 실제로 책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의 차별성 및 우수성을 말씀드리고 본 홍보를 끝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학이라고 하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도 역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K묵 강의와 병행해서 수료증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에 자료의 가공과 논리적인 모델, 알고리즘 작성 스킬은 필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수학이 너무 어렵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하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가장 범용적인 프로그래밍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요. 사칙 연산으로 단순한 모델링 기반으로 수업을 합니다. 또한 이러닝으로 100% 촬영되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K무크, 제가 하고 있는 실생활에서 만나는 경영의사결정, 수업과 병행해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료증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업 내용과 그리고 과제물은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로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겪은 문제를 개량적으로 풀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기말고사는 객관식, 주관식, OX 단답형 혼합 문제가 나갑니다. 만약에 기말고사를 보지 못할 시에는 각 강의의 내용을 교재 연습 문제처럼 만들어서 직접 풀어보는 그런 과제형 문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저희 계량적 사고 의사결정의 강의계 홍보 영상 컨텐츠가 끝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강하고 온라인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